안녕하세요. 나지막이 읽는 밤입니다. 오늘은 D.H. 로렌스의 단편소설 마지막 웃음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자정을 지난 겨울밤, 눈 내린 거리에서 한 남자의 이상한 웃음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 들리지 않는 웃음, 그 속에서 한 여인은 새롭게 깨어납니다. 그 웃음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땅에는 약간의 눈이 쌓여 있었고 교회의 시계는 막 자정을 알렸다. 한겨울의 햄스테드는 그날 밤 드물게 아름다웠다. 하얗게 덮인 땅, 달빛처럼 고요한 가로등, 그 위로 어두운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작은 목소리들이 뒤섞인 소리, 그리고 숨겨진 노란 불빛이 살짝 새어나왔다. 곧 이어 어둡고 키 큰 조지 왕조풍의 집 정원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세 사람이 어지럽게 나왔다. 짙은 남색 코트에 털 터번을 쓴 꼿꼿한 소녀, 서류 가방을 든 한 남자, 그리고 빨간 수염에 모자를 쓰지 않은 채 대문에서 런던으로 이어지는 내리막길을 내다보는 말은 남자였다. 봐요. 새로운 세상이야. 수염난 남자가 비웃듯 말했다. 아니야, 로렌초. 그건 그냥 흰 칠일 뿐이야. 오버코트를 입은 젊은 남자가 대꾸했다. 그의 목소리는 낭낭하고 울림이 깊었지만 어딘가 지친 듯 비꼬는 기운이 섞여 있었다. 그가 돌아설 때 그의 얼굴은 그림자 속에 가려졌다. 새처럼 고개를 세우고 있던 소녀가 두 사람을 향해 되물었다. 무슨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짧고 조용했다. 로렌초는 새로운 세상이라 하고 나는 그저 흰칠이라고 했지. 젊은 남자가 거리에서 외쳤다. 소녀는 잠시 멈춰서서 장갑 낀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그녀는 귀가 들리지 않아 입모양을 읽고 있었다. 잠시 뒤 알아들었다는 듯 그녀는 작게 웃음을 터뜨리고는 중절모를 쓴 남자를 한번, 대문 안쪽에 로렌초를 한번 번갈아 보았다. 로렌초는 사티로스처럼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잘 가요, 로렌초. 중절모의 남자가 힘있게 외쳤다. 안녕히 가요. 소녀도 새처럼 또렷하게 외쳤다. 녹색 문이 철컥 닫히고 안쪽 문도 닫혔다. 거리에는 그 둘과 모퉁이에 순찰, 경찰, 한 사람뿐이었다. 길은 런던으로 가며 가파르게 굽어 내려갔다. 발 조심하세요. 중절모의 남자가 어깨를 굽히며 말했다. 그는 걸음이 비틀거렸다. 소녀는 잠시 멈춰 그 말의 뜻을 확인하듯 바라보았다. 전 괜찮아요. 당신이 조심하세요. 그녀가 말하자마자 남자는 눈길에 미끄러져 크게 휘청했지만 간신히 몸을 추슬렀다. 그녀는 팽팽히 긴장한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중절모가 눈 위로 굴러갔다. 가로등 아래 그가 모자를 줍기 위해 고개를 숙였을 때 그의 머리 한가운데에 수도사의 삭발 자국처럼 대머리 부분이 보였다. 그리고 고개를 들자 짙은 검은 눈썹이 비꼬듯 치켜올라 있었고 매부리코 아래로는 자신을 조롱하듯 웃음이 번졌다. 모자를 다시 눌러 쓰는 그의 모습은 악마 같은 젊은 사제 같았다. 그의 얼굴은 요정 같은 선을 지녔지만 어딘가 고통스러운 표정이 섞여 있었다. 십자가에 매달린 요정처럼 순수함과 악의가 뒤섞인 얼굴이었다. 다친 건 아니죠? 소녀가 냉정하게 물었다. 아니, 그가 비웃듯 외쳤다. 그 기계를 나한테 줄래요? 그녀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내가 들고 있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그게 가지고 싶어요? 그가 비아냥거리듯 물었다. 그래요. 그게 더 안전할 거예요. 그는 작은 갈색 가죽 가방을 내주었다. 그것은 사실 그녀의 청각 보조기,
마르코니 청취장치였다. 그녀는 여전히 꼿꼿하게 걸었다. 그는 두 손을 코트 주머니에 깊이 찔러 넣고 일부러 느슨한 걸음으로 그녀 곁을 걸었다. 길은 가로등 아래 하얗게 빛나며 부드럽게 굽어 내려갔다. 자동차 한 대가 덜컹거리며 올라왔다. 몇몇 어두운 그림자들이 물속의 물고기처럼 집들 사이로 사라졌다. 오른쪽에는 언덕으로 이어지는 나무들이 검게 솟아 있었다. 남자는 자꾸 뒤를 돌아보며 무언가를 들으려는 듯 귀를 세웠다. 엔진 소리가 히스 언덕 쪽으로 멀어져 가는 게 아직 들렸다. 아래쪽에는 햄스테드 지하철역에 노란 불빛이 번졌다. 소녀는 분홍빛과 흰빛이 섞인 얼굴로 그를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새나 다람쥐 혹은 토끼 같은 날렵한 호기심이 있었다. 여성이라기보다 요정에 가까운 기묘한 생기였다. 그때 남자가 갑자기 멈춰서며 묘한 웃음을 지었다. 제임스, 그가 크게 외쳤다. 누가 웃는 소리 안 들려요? 웃는 소리요? 그녀가 되물었다. 누가요? 모르겠어요. 누군가. 그가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요?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하단 말이야. 기계를 켜봐요. 그가 외쳤다. 왜요? 정말 누가 웃는지 들어보라고요. 그녀는 특유의 작은 웃음을 흘리며 기계를 받아 켰다. 작은 전등관 안에서 노란 불빛이 켜지고 그녀는 헤드밴드를 씌워 귀에 수신기를 꽂았다.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코트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서 있었다. 그 순간 그가 갑자기 얼굴을 들어 올리더니 짙은 눈썹을 치켜 세우며 말 못할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기이하고도 말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놀라서 기계를 줄였다. 그때 키 큰 순찰 경찰이 다가왔다. 라디오인가요? 그가 무뚝뚝하게 물었다. 아니요. 제 보청기예요. 저는 귀가 들리지 않거든요. 제임스 아가씨가 또렷하게 대답했다. 남자는 흰빛이 서린 눈으로 경찰을 노려보았다. 이봐요. 혹시 누가 웃는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웃는 소리요? 지금은 당신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요. 아니, 나 말고요. 그가 불만스럽게 손을 휘저었다. 이상할 정도로 기묘한 웃음소리가 들렸단 말이죠. 괜찮습니다. 제임스가 침착하게 말했다. 술에 취한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걸 들은 거예요. 남자는 코웃음을 치더니 또다시 야성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에 경찰과 소녀의 피가 순간 들끓었다. 둘은 무심코 가까이 다가섰고 그 남자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정말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단 말이에요? 남자가 물었다. 당신 웃음소리만요. 제임스가 대답했다. 그래요. 당신뿐이에요. 경찰도 따라 말했다. 그 웃음이 뭐였어요? 제임스가 물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가 비웃듯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소리였어요. 그의 눈빛은 이미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 듯했다. 어디서 들렸죠? 제임스가 실용적인 어조로 물었다. 저쪽이에요. 그가 가리켰다. 저 나무들 사이에서 가보죠. 그녀가 말했다. 기계를 켜둔 채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도로를 건너 어둠 속 언덕길을 향해 갔다. 젊은 경찰은 그녀의 팔을 살짝 받쳐주었다. 평생 남의 손길을 피하던 그녀는 이상하게도 그 손의 감촉을 거부하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 새로운 감각이 깨어나는 듯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중절모의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나무 울타리 옆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검은 호랑가시 나무와 오래된 느티나무가 눈을 머금은 채 서 있었다. 제임스는 새처럼 눈을 빛내며 어둠을 응시했다.
그때 큰 트럭 한 대가 언덕을 내려오며 땅이 울렸다. 저거예요. 그녀가 외쳤다. 경찰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눈빛으로 어떤 존재를 가리켰다. 저기 누군가 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누구요? 남자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 같은 것이 어렸다. 난 그를 꼭 보게 될 줄 알았어요. 남자가 고개를 들며 외쳤다. 그가 저기 있잖아요. 아직도 웃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웃음소리에 맞춰 눈 위를 두 발로 쿵쿵 올리며 미친 듯이 춤추기 시작했다. 이내 그는 어둠 속 나무들 사이로 달려갔다. 남자는 달려가다 말고 갑자기 멈춰섰다. 정원 끝에 하얀 눈길 속에서 문이 열리고 검은 숄에 긴 술이 달린 여자가 불빛 속에 서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을 살피듯 고개를 내밀었다. 잠시 후 정원문으로 내려왔다. 눈송이가 계속 흩날리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에는 짙은 빛깔의 빛이 꽂혀 있었다. 내 문을 두드린 게 당신이에요? 그녀가 물었다. 나요? 아니요.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요? 확실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눈 위에 발자국이 없잖아요. 정말 없네요. 그녀는 대답했다. 그런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무언가를 불렀어요? 이상하군요. 그가 말했다. 누굴 기다리고 있었나요? 아니요. 특별히 기다린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를 기다리잖아요. 그녀의 어두운 눈이 빛을 받아 커졌다. 혹시 웃는 소리를 들은 건 아니죠? 그가 물었다. 아니요. 웃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저 누가 문을 두드렸고 저는 무언가 멋진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뛰어나왔죠. 무엇이요? 글쎄요. 놀라운 무언가가 일어날 거라는 그런 느낌이요. 남자는 낮은 대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반대편에 서서 어둠 속에서도 의미심장한 눈빛을 그에게 보냈다. 혹시 누가 오길 바랐나요? 그가 낮게 물었다. 아주 많이요. 그녀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가 문을 내리며 가까이 다가가자 검은 숄의 여자는 갑자기 몸을 돌려 집 쪽으로 서둘러 걸어갔다. 높은 굽의 구두 때문에 눈길 위에서 비틀거리면서도 그녀는 그를 힐끗 돌아보았다. 남자는 마치 사냥개처럼 그녀를 따라 걸음을 재촉했다. 그때 제임스 아가씨와 젊은 경찰이 도착했다. 그녀는 그 장면을 보고 멈춰 섰다. 그가 저 여자 집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녀가 빠르게 물었다. 그렇게 보이네요. 경찰이 대답했다. 그 여자를 아는 사람인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되겠죠. 경찰은 약간 웃었다. 도대체 저 여자는 누구일까요? 저도 모르겠네요. 두 사람은 두 어두운 그림자가 불빛 속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문은 천천히 닫혔고 모든 빛이 사라졌다. 그는 갔어요. 제임스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황급히 머리에 씌웠던 기계의 밴드를 벗기고 스위치를 껐다. 작은 유리관 속에 노란 불빛이 꺼지자 그녀는 가죽 케이스를 정리했다. 그리고 부드러운 털모자를 다시 눌렀었다. 그녀의 긴 남색 외투는 약간 군복처럼 보여 전체적으로 결의에 찬 인상을 주었다. 방금 전까지의 어리둥절한 표정은 사라지고 대신 어떤 확신과 생기, 그리고 위험스러운 자신감이 얼굴에 번졌다. 그녀는 다시 경찰을 보았다. 젊은 그는 깨끗하게 면도된 얼굴에 이상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멀찍이 떨어져 서서 묘하게 참을성 있는 눈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잠깐의 두려움이 스쳐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곧 생전 처음 느껴보는 활력과 힘이 차올랐다. 글쎄요, 그녀가 말했다. 더 기다려봐야 소용없겠네요. 그를 기다릴 필요는 없죠.
경찰이 물었다. 전혀요. 그 사람은 그곳에 있는 게 훨씬 나아요. 그녀가 짧게 웃었다. 그녀는 다시 어깨를 펴고 언덕 아래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눈 위를 딛는 발걸음이 가볍고 다리는 길고 강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살짝 뒤돌아보았다. 경찰이 그녀를 따라오고 있었고 그녀는 혼자 웃음을 터뜨렸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자신이 원한다면 그를 따돌릴 수도, 심지어는 그를 손으로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만큼 몸속에서 불길 같은 힘이 솟구쳤다. 그러나 왜 그럴까? 그는 착한 청년이었다. 죽일 이유가 없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호랑가시 나무 사이에서 보았던 그 검은 얼굴이 떠올랐다. 비웃듯 반짝이던 그 눈빛, 그녀의 가슴이 뜨겁게 차올랐다. 다리는 길고 강하게 느껴졌고 몸 전체가 생명으로 타오르는 듯 했다. 그녀는 스스로 놀랐다. 지금 느끼는 이 승리감과 붉은 분노, 손끝의 날카로운 감각, 이 모든 게 생전 처음 느껴보는 것이었다. 잠시 후 눈이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얼음알갱이 같은 눈이 세찬 바람에 실려 얼굴에 부딪혔다. 눈발이 소용돌이치며 그녀를 감쌌다. 그러나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안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팔다리는 그 불길처럼 강하고 뜨거웠다.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공기는 무언가로 가득 차 있는 듯했다. 그녀는 귀로 들을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소리의 기척을 느꼈다.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다. 죽은 영혼들이 가득한 런던의 공기가 아니었다. 북쪽에서 내려온 맑고 차가운 폭풍이 도시의 낡은 공기를 쓸어내리고 있었다. 그 안에서 목소리들이 울렸다. 그녀는 확실히 느꼈다. 여러 목소리가 마치 멀리서 피리를 부는 듯 환희에 차서 외치고 있었다. 그가 돌아왔다. 아하, 그가 돌아왔다. 그녀는 귀가 들리지 않음에도 그 목소리들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눈보라 속에는 환희에 찬 웃음소리와 휘파람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하얀 공기 속에서 번개가 희미하게 깜빡였다. 지금 천둥 번개 치는 건가요? 그녀가 물었다. 젊은 경찰이 눈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 것 같아요. 그가 대답했다. 그 순간 번개가 다시 번쩍였고 그녀의 얼굴 바로 옆에 어제의 그 검은 얼굴이 나타났다. 웃는 얼굴이 그녀의 뺨 가까이 있었다. 그녀는 놀라서 물러섰지만 순간적인 기쁨이 전신을 스쳤다. 봐요? 그녀가 외쳤다. 봤죠? 번개가 쳤어요. 경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다가 그의 겁먹은 눈동자와 순한 얼굴이 우스워서 낮게 웃었다. 그녀의 웃음에는 묘한 힘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마치 유령을 본 개처럼 두려워 보였다. 바람이 더 거세게 불었다. 눈보라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딸각거리는 소리. 그리고 여러 목소리가 겹쳐 외쳤다. 그가 왔다. 그가 돌아왔다. 제임스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녀와 경찰은 나란히 걸었다. 언덕 아래 작은 골목으로 접어들자 작은 교회와 나무숲이 보였다. 그 아래로 오래된 집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녀의 집도 그중 하나였다. 눈보라가 더욱 세차게 몰아쳤다. 가끔 택시가 지나가며 불빛이 희미하게 비쳤다. 그러나 세상은 비어 있었다. 눈과 소리 외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와 경찰이 교회 근처를 지날 때 바람이 거세게 몰아쳐 둘 다 멈춰섰다. 휘몰아치는 소리 속에서 갈매기떼의 울음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래요. 잘 됐네요. 돌아온 게.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뭐라고요? 겁먹은
경찰이 되물었다. 바람이 잠시 잦아들자 그들은 철책 너머로 열린 교회 문을 보았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눈과 바람이 교회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었다. 어떻게 교회 문을 열어둔 거죠? 그녀가 중얼거렸다. 경찰은 대답하지 못했다. 둘은 서서 귀를 기울였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목소리가 섞여 울렸다. 바람, 웃음, 속삭임이 뒤섞인 소리였다. 이제 들려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정말 들려요. 누군가 웃고 있어요. 그 웃음은 교회 안에서 들려왔다. 낮고 길게 이어지는 웃음. 벌거벗은 영혼이 웃는 듯한 알 수 없는 소리였다. 이제야 들려요.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경찰은 말을 잃었다. 그는 공포에 질린 채 교회 안을 바라보았다. 부서진 창문 사이로 눈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교회 안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그리고 갑자기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벼락 같은 웃음이 터져나왔다. 눈보라 속에서 종이 조각들이 흩날렸다. 책의 페이지들이 찢겨나와 바람을 탔다. 그중 흰천 하나가 새처럼 날아올라 교회 방나무에 걸렸다. 그것은 재단보였다. 바람이 오르간의 파이프를 스쳐 지나갔다. 펜파이프처럼 짧고 빠른 소리가 났다. 교회 안에는 야생의 음악이 울려 퍼지고 그 위로 다시 웃음소리가 터졌다.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제임스가 말했다. 저 소리 들려요? 음악이랑 웃음소리요? 네. 누가 오르간을 치는 것 같아요. 경찰이 떨며 대답했다. 그리고 느껴지죠? 이 바람, 봄 냄새가 나요. 아몬드꽃 향기예요. 세상에, 이렇게 향긋하다니.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교회를 지나쳤다. 그리고 자기 집 앞 작은 철문 앞에서 멈춰섰다. 이제 됐어요. 그녀가 말했다. 전 여기 살아요. 함께 와줘서 고마워요. 네, 엔서. 그녀가 경찰을 바라보았다. 그의 몸은 눈에 덮여 하얗게 변해 있었고 가로등 아래에서 그의 얼굴은 겁에 질린 듯 창백했다. 잠시 안에 들어가서 몸 좀 녹여도 될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그가 추위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걸 알았다. 좋아요. 1층 거실에 계세요. 하지만 위층엔 오지 마세요. 집에는 저 혼자예요. 불 피워 놓을 테니 따뜻해지면 나가도 돼요. 그녀는 그를 벽난로 앞긴 소파에 앉혀두고 방을 나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녀가 계단을 오르자 그는 무서움에 휩싸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다음 날 아침 제임스 아가씨는 집 위층의 작업실에서 자신의 그림들을 바라보며 혼자 웃고 있었다. 노란빛 햇살 속에서 세 장에 있던 카나리아들이 서로 지저귀며 시끄럽게 울었다. 폭풍이 지나간 뒤 밖에는 아직 눈이 깨끗하게 쌓여 있었고 하얀 공기 속에서 햇살은 실제보다 훨씬 밝게 빛나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들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지금 보니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림 속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어색했고 특히 자신의 자화상은 더욱 그랬다. 짙은 갈색, 머리카락, 약간 벌어진 입술, 어딘가 불안하고 당혹스러운 눈빛. 그녀는 그 얼굴을 보며 소리 없이 웃기 시작했고 그 웃음이 길게 이어지자 노란 카나리아들은 더 큰 소리로 울부짖듯 노래했다. 그녀의 웃음은 집안 구석구석을 울렸다. 그때 집안일을 돌보는 젊은 하녀가 들어왔다. 약간 슬픈 얼굴에 품격이 있다고 믿는 듯한 태도를 지닌 여자였다. 영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듯 자신이 우월하다는 병에 걸려있는 듯했다. 부르셨어요? 제임스 아가씨?
그녀가 큰 소리로 물었다. 아니요.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소리치지 않아도 돼요. 잘 들려요. 제임스가 웃으며 대답했다. 하녀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다. 아래 거실에 젊은 남자가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뭐라고요? 제임스가 놀라서 외쳤다. 젊은 경찰 말이에요? 어젯밤 폭풍 때 들어왔던 그 사람요? 그 사람 아직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아가씨. 이상하네요. 지금 몇 시죠? 9시 15분 전이에요. 그럼 따뜻해졌을 텐데 왜 아직 있는 거죠? 가야지. 직접 내려가 봐야겠네요. 그 사람이 다리를 절뚝거린다던데요. 하녀가 불만스럽게 말했다. 절뚝거린다고요? 이상하네요. 어젯밤엔 멀쩡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지 말아요. 잘 들린다니까요. 하녀가 물었다. 마치뱅크스 씨는 아침 식사 하시러 올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 식사 준비되면 곧 내려갈게요. 그 경찰도 봐야 하고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녀는 창가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다. 바깥에는 눈이 여전히 하얗게 덮여 있었고 가지들은 보랏빛이 도는 회색으로 얼어 있었다. 공기마저 달라진 듯했다. 갑자기 그녀는 느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오래된 껍질 같은 하늘이 벗겨지고 그 뒤로 전혀 새로운 하늘이 드러난 것 같았다. 정말 놀라워라. 그녀가 혼잣말을 했다. 그 남자의 얼굴을 봤지. 잊을 수 없을 만큼 강렬했어. 그 웃음이라니.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거겠지. 그가 분명 마지막으로 웃을 거야. 그게 참 마음에 들어. 그는 틀림없이 마지막까지 웃을 거야.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그가 세상으로 돌아와 모든 걸 바꾸어 놓았어. 정말 놀라운 일이야. 혹시 마치뱅크스도 변했을까? 그는 직접 보진 못했지만 소리는 들었잖아. 그걸로도 충분했을까? 글쎄, 그녀는 마치뱅크스를 떠올렸다. 둘은 거의 2해 동안 친구로 지냈다. 연인이 아닌 그저 친구였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를 사랑했었다. 지금 생각하면 웃기기만 했다. 그토록 진지하게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이제 와보니 모든 게 웃을 뿐이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와 자신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한 쌍이었던가. 그는 인생을, 특히 자기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했고 그녀는 그를 구해내야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사람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구한다니 이보다 더 웃긴 말이 있을까. 그녀는 실소를 터뜨렸다. 그 남자의 웃음, 호랑가시 나무 속에서 들렸던 그 놀라운 웃음 이후 모든 게 달라져 있었다. 세상을 구하겠다는 생각도 사람을 바꾸겠다는 욕심도 모두 터무니없는 짓이었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누군가를 구하려 애쓰기보다 그가 스스로 파멸하도록 내버려두는 편이 훨씬 더 흥미롭고 살아있는 일이라는 것을, 구원보다 멸망이 때로는 훨씬 더 인간답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이 한 번도 진정 사랑에 빠진 적이 없음을 깨달았다. 마치뱅크스에 대한 감정도 그저 머릿속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우스운 일이었나. 그녀가 소리내어 중얼거렸다. 그 순간 깊고 낮은 웃음소리가 어딘가에서 들려왔다. 물론이지. 그녀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역시 그 남자야. 그녀는 속삭였다. 정말 신기해. 난 한 번도 남자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 아무 남자도. 그런데 30이 넘었는데도 전혀 외롭지 않아. 이게 잘못된 걸까? 아니면 제대로 된 걸까? 모르겠지만 그 남자가 계속 웃는다면 내 안에서도 뭔가 일어날 것 같아. 방 안에는 은은한 아몬드꽃 향기가 감돌았다. 그녀는 또다시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왜 마치뱅크스가 어젯밤 그 여자와 함께 간 걸까? 그 여자는 왜 그를 받아들였을까? 둘 다 무슨 결심이라도 한 걸까? 세상 일은 정말 복잡하고 알 수가 없어. 그녀는 창가에 기대어 다시 중얼거렸다. 그 남자처럼 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참으로 놀랍고 자존심 있고 무엇보다 살아있는 눈빛이었어. 그가 여자를 쫓는 일은 없을 거야. 다행이지. 남자들은 개 같아서 싫다니까. 그 경찰도 그렇고. 그러면서도 그녀는 피식 웃었다. 그 남자의 웃음은 세상을 갈라놓았다. 하늘의 낡은 껍질을 찢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버린 웃음이었다. 그가 만약 나를 만진다면 어떨까? 그녀는 생각했다. 그가 내게 손끝이라도 닿는다면 나도 껍질을 벗고 새로운 나로 태어날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말했다. 저기 온다. 그러나 그녀가 말한 것은 마치 뱅크스였다. 그는 코트를 입고 중절모를 눌러쓰고 어제와 똑같이 고개를 숙인 채 걸어오고 있었다.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무거운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다. 그녀는 창문 위에서 그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카나리아들이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그가 현관에서 소리쳤다. 제임스, 내려올 거요? 아니요, 올라오세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는 계단을 2칸씩 뛰어 올랐다. 문 앞에 서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피로와 조롱이 섞여 있었다. 아침은 안 먹을 건가요? 그녀가 물었다. 그는 매일 아침 그녀와 함께 식사를 하곤 했다. 안 먹겠어요. 찻집에서 먹었어요. 그가 크게 말했다. 그렇게 소리치지 않아도 돼요. 잘 들려요. 그는 비웃는 표정으로 말했다. 원래부터 잘 들렸던 거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은 잘 들리니까 괜찮아요.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의 회색빛 눈이 이상하게 빛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묘하게 냉소적이고 사나운 눈빛이었다. 그렇게 보지 말아요. 그녀가 말했다. 이제 다 알아요. 그는 짧게 웃었다. 도대체 무슨 일 있었어요? 당신 이상해졌어요. 나도 몰라요. 왜요? 신문이라도 하시게요? 어젯밤 그 웃음소리 들었어요? 들었죠.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를 봤어요. 신문 봤어요? 아니요. 교회가 폭풍 때문에 엉망이 됐대요. 창문이 다 깨지고 안쪽도 엉망이라네요. 봤어요. 교회 성경 한 장이 나라와 내 얼굴에 붙었죠. 욥기의 한 구절이었어요. 그녀는 낮게 웃었다. 그 외엔 뭘 봤어요? 그 사람을 봤어요. 누구? 글쎄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경찰도 봤어요? 아니요. 그럴 리 없죠. 게다가 내 경찰이라니.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내려가 봐야겠어요. 당신 정말 이상해졌어요. 마치뱅크스가 말했다. 당신에겐 영혼이 없어. 고맙네요. 그녀가 말했다. 그건 내 경찰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카나리아들이 더욱 시끄럽게 노래했다. 당신 도대체 왜 이래요? 영혼이 없다고요? 좋아요. 그건 원래 나한테 없었어요. 그게 당신과 나 사이를 가로막던 유일한 것이었죠. 이제 그게 사라졌으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당신도 그 귀찮은 걸 잃은 거 아니에요? 썩은 이처럼 신경 쓰이던 그 영혼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외쳤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참 이상하네요. 어쨌든 내 경찰을 보러 내려가야겠어요. 당신도 같이 가요. 둘은 함께 내려갔다. 경찰은 조끼 차림으로 소파에 누워 있었다. 얼굴이 길게 늘어지고 창백했다. 정말 다리를 다쳤어요? 제임스가 물었다. 그래요. 그래서 못 나갔어요. 일어나려고 해도 안 돼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이상하네요. 어젯밤엔 멀쩡했잖아요.
어쩌다 그렇게 됐죠? 모르겠어요. 자고 일어나니 이러네요. 그는 울먹였다. 어디 보여줘요. 마치 뱅크스가 말했다. 경찰은 부끄러워하며 양말을 벗었다. 왼발은 흰색이었고 마치 짐승의 발처럼 비틀려 있었다. 그는 그것을 보자 눈물을 터뜨렸다. 그가 울자 제임스의 귀에는 또다시 낮고 이상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보았다. 아파요? 그녀가 물었다. 걸으려 하면 너무 아파요. 그가 울먹였다. 그럼 의사를 부르죠. 택시를 불러서 집까지 데려다 주게요. 그녀가 말했다. 젊은 경찰은 부끄럽게 눈물을 닦았다. 정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가 말했다. 그때였다. 제임스의 귀에 낮고 끝없는 웃음소리가 울렸다. 바로 옆에서 들리는 듯 했다. 그녀가 놀라 돌아보는 순간 마치 뱅크스가 갑자기 괴성을 질렀다. 총에 맞은 짐승처럼 찢어지는 소리였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일그러졌고 입가엔 고통과 놀라움이 섞인 웃음이 떠올랐다. 그의 눈은 무언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마지막 순간에 깨달은 사람의 공포가 깃들어 있었다. 역시 그였어. 그가 높은 소리로 외치며 몸을 떨었다. 그러더니 이상한 웃음을 흘리며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채 한동안 경련하더니 이내 움직이지 않았다. 번개 맞은 사람처럼 기이하게 뒤틀린 자세로 제임스는 두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죽은 건가요? 그녀가 재빨리 물었다. 젊은 경찰은 덜덜 떨며 겨우 입을 열었다. 그런 것 같아요. 그의 이가 부딪혀 소리가 났다. 공기 속에는 은은한 아몬드꽃 향기가 퍼져 있었다. 이렇게 마지막 웃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조용한 웃음 하나가 세상을 흔들고 그 속에서 인간의 두려움과 자유가 드러났네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